시장의 잔주름까지 들여다보는 시간입니다. 시장 클로즈업. 오늘은 금요일이죠. 금요일마다 준비된 염승환 차장의 엄청난 전략이 공개되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이베스트 투자증권 IM 영업팀 염승환 차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은 저희가 국제유가와 관련된 이야기 준비했고요. 그리고 최근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의류주 가운데 또 어떤 종목이 가장 큰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인지 이런 내용들을 준비했으니까요. 첫 번째 이슈부터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쉬고 있던 연휴에 국제유가는 고공행진을 펼쳤다. 11월분 북해산 브렌트유는 2014년 이후 4년 만에 최고가를 경신하기도 했는데 미국의 11월 이란 원유 수출 제재를 재개할 예정인데다 산유국들은 원유 증산을 거부한 데 따른 영향을 톡톡히 받고 있다. 유가 상승 수혜주를 골라봐야 하는 시점인가? 정제마진 확대가 이어질 것이란 확신을 할 수 있을까? 갖은 고민 속에 오늘 이야기 고민해보자. 참 국제유가라고 하는 것은 정말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있어서 사실 유가 오른다고 하면은 뭐 주식시장에서는 기뻐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냥 차 운전하시는 분들은 또 기분 나빠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요. 사실 우리는 이제 투자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니까 그 브렌트유 기준으로 $80를 일단 넘어섰어요. 네. 전망부터 한번 들어볼게요. 최근 들어서는 어떤 곳에서는 어떤 글로벌 IB에서는 $100 갈 수 있다. 그리고 어떤 곳에서는 $100까지 못 간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근데 사실 뭐 $100보다도 이 네. 방향성이 중요한 것 같아요. 네네. 사실 근데 그동안 유가가 보시면은 계속 박스권에 갇혀 있었잖아요. 네네. 많이 급락한 상태에서. 근데 어떤 이제 상승할 수 있는 모멘텀 자체가 좀 부족했고 또 거기다가 또 글로벌 무역 분쟁이 펼쳐지다 보니까 이 수요에 대한 이제 위축 얘기도 좀 계속 나왔었는데 최근에 주식시장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런 이제 무역 분쟁과 관련해서는 악재에 대한 내성이 생겼는지 몰라도 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위험 자산에 대한 선호 현상이 아직까지는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 봤을 때 이 원유도 하나의 원자재고 위험 자산이기 때문에 네. 그런 면에서 일단은 뭐 나쁘지 않은 흐름이 좀 계속 전개될 가능성이 높고 또 거기다가 이제 미국이 이제 11월 4일부터 본격적으로 이란 제재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제 물론 이제 여기에 대부분의 나라들이 다 동참을 하겠죠. 네네. 피해를 안 보기 위해서. 근데 미리 선제적으로 좀 8월부터 지금 이란산 원유를 가장 많이 수입하는 국가가 유럽하고 중국, 인도 이 세 개라고 좀 보시면 되겠는데 8월 달에 벌써 그 수입하던 양을 반으로 줄였다고 합니다. 계속 줄이고 있죠. 네. 미리미리 줄이고 있죠. 그러니까 이게 벌써부터 이제 타격이 오기 시작하는 네네. 거죠. 그래서 이제 공급이 줄어드는데 아까 이제 잠깐 또 언급도 하셨지만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사실 그 사우디에 좀 증산 요청을 했거든요. 사우디와 러시아의 증산 요청을 했는데 지금 어떻게 보면 이제 트럼프의 요구를 그냥 한마디로 이런저런 거절을 해버렸죠. 네네. 그래서 오펙에선 증산할 계획이 좀 없는 것으로 지금 대부분 예상들을 하고 있는데 트럼프 입장에서는 이제 비축유라도 반축을 해가지고 국제유가를 좀 어떻게든 좀 올라가는 걸 좀 굉장히 좀 꺼리고 있는 상황이다 네네. 보니까 잡겠다는 그런 좀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미국이 하루에 뭐 예를 들면 50만 배럴을 그러니까 방출을 한다고 해도 그 부분은 뭐 하루에 50만 배럴 그러니까 100만 배럴 정도 방출하면 모르겠는데 네. 50만 배럴 방출해가지고 이걸 잡을 수가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지금 공급에 대한 이제 부분들이 계속해서 축소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유가가 여기서 $100 간다 안 간다 이 부분보다는 사실 그거는 먼 미래 얘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뭐 굳이 뭐 맞출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방향성입니다. 과연 네. 여러분들이 어느 쪽에 확률에 베팅을 하실 것인지, 그러니까 상승 쪽인지 하락 쪽인지. 근데 지금 많이 올라온 상태에서 많이 올라왔으니까 박스권 상단 보니까 유가 또 빠지겠지. 이거보다는 지금은 이런 이제 구도들이 11월까지는 계속 이어지거든요. 그러면 결국엔 방향성 위쪽으로 계속 점진적으로 형성될 수밖에 없다는 쪽. 그러니까 그 방향성에 초점을 맞추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결국은 그러니까 국제유가가 $80에서 $100로 오를 것이라고 베팅하는 거는 이제 해외 선물 투자하시는 분들이 하시는 네. 거고,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뭐 거기까지는 아니고 그러면 $80 수준이 뭐 등락은 있겠으나 아무튼 높은 수준의 국제유가는 유지가 될 것이라는 네. 방향을 갖고 우리는 이제 투자에 임해보자는 이야기일 텐데 그렇다면은 사실 주식시장에서 사실 유가도 정말 투자자분들을 많이 혼란스럽게 했던 요인 중에 하나예요. 예를 들어 뭐 정유주의 경우에는 예전에는 유가가 오르면 뭐 정제 마진 높아지면서 당연히 정유주에게는 수혜가 될 것으로 봤지만 또 과거 경험을 돌이켜 보면 유가는 오르지만 오히려 수입하는 비용만 늘어나고 파는 비용이 안 늘어나고 또 정제 마진 줄어들어서 또 수익성이 악화된 경험도 네. 있고요. 지금은 어떻게 작용하게 될까요? 그러니까 지금은 사실 이제 그 유가 상승 수혜주에 대해서 좀 또 말씀을 좀 드릴 타이밍이긴 네네. 한데 사실 신흥국 전체를 보면 유가 올라갈 때 주식시장이 대부분 좋았습니다. 우리 한국도 사실 비슷한 케이스고요. 네네. 같은 위험 자산이기 때문에 그리고 조선과 정유가 사실 대표
대표주입니다. 그러니까 유가 상승 수혜주 하면은 사실 건설도 포함은 해야 되는데 건설 같은 경우는 이제 남북경협 이슈에 워낙 이제 그 매몰이 돼가지고 좀 논외로 하겠습니다. 그 부분 좀 논외로 하고 정유와 조선이 남게 되는데 정유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국제유가 올라가면 무슨 효과가 생기냐면은 뭐 이제 두바이라든가 이런 이제 북해산 브렌트유를 수입해서 오는데 그 시차가 걸리잖아요. 그래서 네네. 재고자산 평가 오는데 뭐 보통 한 3개월 이상 배를 운송해서 오는데 한 3개월 걸린다고 치면 그때 국제유가가 $80인데 한국에 왔을 때 $100가 되면은 네네. 그냥 가만히 앉아서 $20 버는 버는 거거든요. 거죠. 그러니까 네. 재고자산 평가이기도 네네. 그러죠. 실제적으로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유가 올라갈 때 좀 상승 효과가 있는데 중요한 건 정제 마진입니다. 사실 정제 마진이 사실은 국제유가랑은 사실 그렇게 큰 연동성이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글로벌 경기가 좋고 이러면은 이제 정유에 대한 어떤 수요가 증가하면서 가는 건데 최근에 정제 마진까지 굉장히 좋은 흐름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동안 굉장히 상반기에 정제 마진이 되게 안 좋았었어요. 네네. 그래가지고 이 정유주들이 실적도 그렇고 주가 부진했는데 요즘에 석유화학주들은 계속 내리막길인데 정유주는 계속 급등하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정제 마진이 국제유가 오르기 전부터 이미 좋은 상태였고, 네. 그러니까 반등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거기다가 유가가 이제 급등하기 시작하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거기다 이제 불 붙는데 기름 붓는다고 더 이제 그 촉매제로 좀 작용을 해버린 거죠. 그래서 정제 마진 같은 경우는 지금 계속해서 좀 좋은 흐름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게 정제 마진하고 국제유가랑 같이 가지는 않습니다. 네네. 이게 동행하는 수치는 아니고 네네. 정제 정제 마진이 어떨 때는 또 국제유가 좋을 때 빠지는 경우도 굉장히 많기 네네. 때문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보다는 지금 현재 어떤 정제 마진이 오르는 구간에서 계속해서 유가까지 올라가면 어떻게 보면 그 정유주 입장에서 이보다 좋을 수는 없는 거거든요. 계속해서 양쪽에서 이익을 다 얻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정유주 좋게 보시면 좋겠고 그 다음 넘어가기 네. 전에 정제 마진이 왜 좋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여쭤보는 이유가 국제유가가 계속 상방으로 간다고 해도 그 방향성을 우리가 잡는다고 해도 어느 순간 갑자기 정제 마진이 떨어지게 된다면 정유주에게는 또 악재가 될 수 있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정제 마진 같은 경우는 이제 글로벌 어떻게 보면 증설도 좀 많이 있었고 네네. 상반기까지 굉장히 좀 이 공급 쪽에서 그러니까 이런 이제 우리나라만 정유업체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게 네네.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상반기에 좀 굉장히 많았는데 하반기 들어서는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어떻게 보면 가동률도 좀 줄어들게 되고 네네. 또 거기다가 이제 해외 쪽에서의 어떤 수요도 최근에 중국도 계속 인프라 투자도 하고 네. 계속 수요 촉진 정책 펼치고 있거든요. 그런 데 따른 또 가수요도 물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겹쳐지다 보니까 그리고 정제 마진이 뭐 옛날보다 엄청 좋은 건 아닙니다. 네. 근데 지금 상반기에 워낙 안 좋아가지고 예. 좀 어느 정도 회복도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겹치다 보니까 주가라는 게 사실 기대감 아닙니까? 그렇죠. 실제 뭐 더 좋아지는 것보다 더 많이 가는 게 주가인데 그런 부분들이 좀 같이 결합이 됐다. 이렇게 좀 정의주는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수혜주도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다음 수혜주는 역시 그 조선주입니다. 뭐 아시겠지만 유가 오를 때 우리 뭐 한국의 대표 기업들 같은 경우 대표 조선사들은 해양 플랜트하고 네네. 그다음에 LNG가 주력 아닙니까? 근데 그렇죠. 사실 LNG 같은 경우도 지금 최근에 워낙 수주를 많이 했는데 다음 타자는 이제 해양 플랜트거든요. 그러니까 해양 플랜트는 아직까지 수주가 없습니다. 네네. 뭐 국제유가 수준이 뭐 이 정도 가지고는 아직까지는 발주가 안 나오는데 여기서 정말 국제유가 꾸준히 하반기 이제 11월, 12월 들어서 정말 계속해서 오르는 흐름들이 나온다면은 발주 얘기가 계속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도 최근에 나왔던 이야기가 현대중공업에서 네. 노조가 우리 해양 플랜트 일이 하나도 없으니까 그럼 조선의 일을 해양 플랜트 쪽에 좀 넘겨줘라 그랬더니 이제 그 사장이 아니 조선 일을 어떻게 플랜트에 넘겨줍니까 이런 그죠, 식으로 다르죠. 이건 안 되는 거다 예. 막 이렇게 얘기도 하긴 했었거든요. 해양 플랜트는 왜 지금까지 없었고 이제 해양 플랜트에 대한 수주가 일어날 것으로 기대하는 이유는 뭐죠? 그러니까 해양 플랜트 같은 경우는 육상에서 이렇게 그 원유를 캐는 것보다 이 네네. 단가가 엄청나게 비쌉니다. 그래서 보통 국제유가 WTI 기준으로 봤을 때 $60 이상은 돼야만이 이게 채산성이 맞는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제대로 이익을 보려면은 그 그러니까 또 미국 이제 서부 텍사스산 중진류 기준으로 $80 정도는 가야 네네. 적어도 이제 그 미국의 유명한 오일 메이저들 있잖아요. 네네. 거기서 발주를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그동안 계속 또 유가 자체가 계속 오르면 내려가고 그래서 박스권에 있다 보니까 오일 메이저들이 어떻게 보면 이게 확신을 못했던 거죠. 네네. 근데 만약에 이런 방향성이 맞게 된다라면은 이제 오일 메이저들도
발주를 할 가능성이 높고 그렇게 되면은 특히 이 해양 플랜트 강자는 세계에서 삼성중공업이 1등이거든요. 네. 그래서 삼성중공업이 사실 제일 주가가 그동안 부진했던 게 이 해양 플랜트 쪽에 워낙 강자다 보니까 수주가 없어서였는데 이제는 반대가 될 수도 네, 있다는 거죠. 네. 근데 수주할지 안 할지 저도 모릅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기대감만 있어도 주가는 올라가게 되니까 그런 흐름에서 조선주 좋게 보시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면 비철금속주인데 네. 이건 유가랑은 좀 다를 수 있겠지만 원자재 같이 가는 성격이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풍산 고려아연 같은 이런 비철금속도 당연히 원자재 가격 같이 오르면 수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들 세 개 업종에 대해서는 적어도 좀 긍정적인 시각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저희가 국제유가가 크게 오른 상태에서 과연 어떤 산업이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인가 그 가운데 세 가지를 꼽아주셨던 게 조선 그리고 정유까지도 말씀해 예. 주신 거죠. 정유까지 말씀해 주시고 비철금속. 자, 정유를 조금만 더 얘기해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 게 최근 들어서 그 S-오일도 꽤 많이 올랐고요. 네. 물론 이유는 다르겠지만 사실 SK 이노베이션도 꽤 많이 올랐고요. 혹시 이들이 오른 것과 국제유가가 좀 지금 관계가 있습니까? 아니 같이 갔다고 봐야 돼요. 네네. 지금 보시면은 이노베이션은 약간 성격이 좀 다를 좀 수도 있는데 달라졌죠. 2차 전지를 네네. 하고 네. 있잖아요. 그래서 좀 뒤늦게 좀 후발주자로 좀 가고는 있는데 사실 SK 이노베이션도 전기차로 간 건 아닙니다. 아직까지 전기차 쪽 배터리 쪽에서는 가시적인 성과가 나온 건 아직은 네네. 없어요. 2020년은 가봐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주가 흐름 보시면 아시겠지만 S-오일이 훨씬 많이 올랐습니다. 네. 이 바닥 대비해서 그러니까 결국 이런 걸 놓고 봤을 때는 유가 상승과 정제 마진 이 두 가지가 같이 결합이 됐기 때문에 좋은 거고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어떻게 보면 같은 화학 업종 내에서 석유화학이 부진한 것도 하나의 원인이죠. 네. 왜냐하면 석유화학 롯데케미칼 살 바엔 S-오일 사겠다. 네. 이런 또 그 어떤 이제 그 뭐 외국계나 이쪽에서도 그 하나는 버리고 그러니까 다 가져갈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네. 오히려 이쪽이 버리면 더 매력적인 거 더 사버리는 네네. 거죠. 그러니까 그런 이제 포트폴리오 관점에서도 좀 수혜를 받지 않았나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저희가 국제유가 관련된 이야기는 여기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이슈는 또 소비재와 또 관련되어 있어서 참 재밌는 이야기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그간 시장에서 외면받던 의류 OEM 종목들이 부활하고 있다. 한세실업, 화승인더, 영원무역 등 3분기 실적 기대감에 반등하고 있는 요즘인데 베트남 의류 수출 사상 최대 소식에 국내 관련 회사들의 수혜 기대감이 커지는 지금 어떤 종목이 좋을지 고민되는 시점이다. 지금부터 이야기를 풀어보자. 의류 OEM 업체들이 뜨거웠다가 다시 관심을 받게 된 게 지금 거의 몇 년 됐죠? 네, 되게 2015년도에 좋았다가 2년 지금 네. 고생하고 2년 고생하고 예. 그때 등골 브레이커로 좀 떴었다가 아, 예, 네네. 영업무역. 예. 영업무역이 떴었다가 예. 요즘 들어서는 왜 다시 올라가고 있는 걸까요? 요즘 올라가는 이유는 그동안 이제 되게 안 좋았습니다. 2년 동안, 그러니까 2015년도에 되게 좋았거든요. 그 네네. 업황도 좋았고 미국 그 소비도 좋았는데 2016년 들어와서 미국 좀 그 소비 심리가 꺾이면서 그때 대형 유통사들이 있어요. 미국의 이제 의류 유통사들이 네네. 구조조정을 실시를 했습니다. 이 구조조정을 하게 되니까 자기네들이 이제 먹고 살기 힘들어지니까 OEM으로부터 이제 주문도 당연히 축소가 되죠. 네네. 근데 여기서 줄이면 그 어떻게 보면 OEM 업체들은 뭐 10%를 줄이면은 OEM 업체들이 받는 타격은 3~4배거든요, 사실. 그만큼 이제 뭐 그걸 채찍 효과라고도 하는데 네네. 어쨌든 그런 부분들 때문에 굉장한 이제 뭐 어떻게 보면 한세실업 적자 안 보다가 그때 한번 분기 적자까지 볼 정도로 네. 굉장히 안 좋아졌습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 들어와서 이렇게 좋아지는 이유 중에 하나는 2018년도 들어와서 상반기에 그 이 대형 유통사들 이제 구조조정이 완전히 끝나면서 또 소비 심리까지 개선되면서 계속해서 이제 의류 매출이 늘어나다 보니까 네네. 이제 주문을 하게 된 거죠. 근데 상반기에 수혜를 본 건 사실 대만 업체들입니다. 대만 대만 업체들이 왜냐하면은 미국이 그 어떻게 보면 대형 유통사 브랜드 이 관계에 있어서 1순위거든요. 한국이 대만이 약간 1순위. 예, 네네. 대만이 먼저입니다. 그리고 한국이 좀 뒤처지다 보니까 그렇죠. 대만부터 먼저 가게 된 거예요. 네네. 이 주문이. 그리고 사실 그리고 또 요즘에 아시겠지만 온라인으로 워낙 또 구매들을 많이 하다 보니까 해외 직구요. 과거처럼 이 채널별로 그 대량으로 주문을 하지 않고 네. 이 온라인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좀 약간 다품종 소량 생산 체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과거처럼 이렇게 의료 업황이 좋아진다고 해서 OEM 쪽에 엄청나게 주문을 넣고 네. 그런 또 흐름들이 많이 좀 바뀌어 버렸거든요. 그래서 OEM 업체들 주가가 좀 상반기에 약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런 이제 두 가지 요인들 때문인데 지금 이제 대만 쪽에 오더가 끝나고 이제 하반기 들어와서는 본격적으로 이제 한국 쪽으로도 네네. 오더가 들어오면서 3, 4분기는 굉장히 이제 그동안 부진했던 건 탈피해가지고 좋을
좋을 것으로 좀 기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 한 연말까지는 이 의류 OEM 업체들 주가 지금 최근에 좀 가파르게 오르고 있지만 네네. 여전히 좀 상승 여력은 있습니다. 근데 다만 염두에 두실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온라인 쪽에 대한 비중이 높아지게 되면 네네. 과거처럼 구조적으로 성장하기는 좀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회복 정도라고 보셔야지 이제부터 본격도 다시 성장이다. 아, 이렇게 또 투자하시는 건 좀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염두에 두시고 사실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좀 신발입니다. 신발이요? 신발 OEM 쪽에 대해서 오늘은 좀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 갖고 왔는데 아, 네. 사실 한국에 이렇게 기업들이 많지는 않아요. 화승그룹 아시죠? 화승인더, 화승엔터프라이즈. 네네네, 있죠. 이쪽하고 사실 그 비상장 회사인데 태광실업이라고 있거든요. 네. 이게 그 회사는 이제 비상장인데 이제 무슨 말씀이냐면은 나이키하고 아디다스가 전 세계 신발 시장 독주하고 있잖아요. 네. 뭐 다들 아실 거예요. 근데 이쪽에서 태광실업은 나이키의 OEM을 해서 납품을 하고 있고요. 네. 의류 OEM처럼. 네. 그다음에 화승그룹은 아디다스 전용입니다. 그래서 아디다스하고 리복 쪽인데 네. 뭐 리복은 사실 비중이 얼마 안 되니까 그래서 아디다스인데 사실 이제 그동안은 태광실업이 나이키가 뭐 전 세계 시장 점유율도 1위고 잘 나가면서 성장을 했는데 네. 이제는 화승그룹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서 어. 오늘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사실 일각에서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지금 이제 나이키보다는 아디다스를 봐야 되는 게 중국 사람들이 이제 그 미중 무역 관세 때문에 네네. 미국 거 안 사고 네. 독일 아디다스로 아, 구매하는 거 아니냐. 아. 좀 약간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그런 전망들이 나오는데 사실 그러면 뭐 더 수혜를 받을 수도 있지만 저는 이제 그런 부분보다는 뭐 중국 사람들이 그런다고 뭐 나이키 안 사겠습니까? 신는 사람들이. 근데 그거보다는 아디다스의 경쟁력을 좀 보고 싶어요. 왜냐하면 신흥국에서 판매량이 지금 엄청나게 증가하고 있고요. 미국 본토에서도 판매량이 엄청나게 급증하는데 네. 그게 왜 그러냐면은 그 부스트라는 제품 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 잘 신발 모르겠어요. 그 네. 운동화에 보면은 요즘에 그 여기 자료 화면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네, 지금 준비가 됐으니까 한번 예, 보여주시죠. 네. 그 운동화의 그 예전에는 EVA 소재라 그래야죠. 약간 이제 비닐을 이용한 그런 이제 그 탄성 소재가 있었는데 지금 맨 왼쪽에 있는 게 부스트 소재입니다. 네네. EVA가 이제 보통 운동화에 들어가는 이제 소재인데 네. 이게 이제 탄성 강도거든요. 저렇게 이제 탄성이 엄청나게 좋으니까 쿠션이 그만큼 좋다는 얘기예요. 네. 쿠션도 좋고 굉장히 발도 편하고 저게 또 소재가 오래 갑니다. 저게 뭐냐면 폴리우레탄을 그 소재를 굉장히 좀 작게 캡슐처럼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그 합친 겁니다. 그래서 네네. 저게 아디다스가 독일의 유명한 바스프랑 같이 합작을 해서 만든 소재입니다. 그래서 아디다스에 지금 전용으로 들어가고 있는데 저 제품 판매가 엄청나다 그러고요. 실제로 바스프가 화학 소재 기업이죠? 예, 독일의 네네. 바스프. 네. 예, 거기랑 이제 같이 합작해서 만든 소재인데 저게 이제 신발로 넣은 거죠. 근데 지금 한국에서도 저게 들어간 제품들이 엄청나게 팔리고 있다고 아, 그러더라고요. 지금 이름에도 나오네요. 네. 울트라 부스트 이렇게 해서. 예, 아, 저 네. 밑에 이제 소재가 약간 울퉁불퉁한 소재인데 네네네. 저게 이제 바로 이제 그 부스트 소재인데 저게 이제 사실은 아직까지 뭐 화순그룹이 저거를 지금 뭐 매출이 나온 건 아닌데 작년 말에 이게 이 저 부스트 전용 공장을 다 완공을 해놨어요. 네. 그래서 올해 말부터 저게 이제 가동이 들어가서 내년 초부터 매출에 잡힌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게 제품 단가가 굉장히 비싸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화순그룹 같은 경우는 아디다스가 이렇게 성장하면 당연히 매출은 늘어나겠지만 저 신제품까지 이제 연동이 되면 단가도 비싸지니까 네네. 그만큼 수주받을 때 단가도 더 올라가면 이익률까지 증가를 하겠죠. 그래서 화승엔터, 화승인더는 화승엔터의 그 지주사입니다. 그래서 네네. 이런 이제 아디다스의 고성장을 본다면 우리가 사실 아까 의류 OEM 말씀드렸지만 의류 OEM은 좀 꺾였다 회복이지만 사실 신발 OEM들은 계속 성장하고 있어요. 네네. 이 꺾이질 않는데 올해, 내년, 내후년 더 좋습니다. 더 좋은 쪽으로 좀 전개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저는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요지는 그 의류보다는 이렇게 잘 나가는 화순그룹 사실 잘 모르시더라고요. 네, 잘 이게 모르겠는데. 투자분들이 이게 뭐 하는 회사지? 맞아요. 예, 약간 좀 뜬금없고 화순 오히려 예전에 태광을 지금까지 예, 더 많이 알았던 예. 게 나이키를 많이 입으시고 예. 신으시면서 예. 많이 보셨으니까요. 근데 요즘에 이 EV 그 아까 말씀드린 부스트 소재를 이용한 또 판매 또 미국에서의 아디다스의 약진 이런 것들을 보면 결국 이제는 1등 기업 그러니까 나이키보다는 아디다스에 좀 납품을 하는 업체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관심 있게 봐야 될 것 같아서 오늘 좀 화승인더, 화승엔터프라이즈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변에 보면은 이런 그 운동할 때 신는 운동화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스포츠용 운동화를 사서 운동은 안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이 봤거든요. 운동은 안 하면서 결국 그게 패션이 되는 건데 네. 결국 알겠습니다. 이런 소재를 이용해서 아직까지는 화승엔터의 주문이 안 나왔고 하지만 이제 아디다스가 성장하고 있는 그
점유율을 높여가는 걸 봤을 때 곧 주문도 들어올 것으로 예상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안 들어와도 성장을 하고 있거든요. 성장을 근데 이것까지 이제 내년 초에 이제 주문이 들어오기로 했기 때문에 그러면 이익률이 그만큼 더 증가하겠죠. 네네. 내년부터 이제 본격 성장 한번 기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인더라는 지주로 갈까요? 엔터라는 그 밑에 있는 실물. 실제는 이제 화승 그 엔터가 네. 그 화승 비나라고 이제 베트남에 공장이 있거든요. 네네. 이거 지분들을 100% 다 갖고 있기 때문에 화승 엔터를 사시는 게 좋습니다. 화승 엔터가 먼저고 그다음 간접적으로 이제 인더가 수혜를 받기 인더까지. 때문에 네. 엔터를 보시는 게 낫죠. 조금.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가 이슈는 한번 정리해봤고요. 다음 주 증시 체크 포인트도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다음 주에는 뭐 증시에 영향을 미칠 만한 우리가 미리 알고 있어야 될 만한 어떤 이슈들이 있을까요? 다음 주는 요즘에 보면 이제 화장품 얘기들 좀 나오는데 네. 중국 국경절 시작됩니다. 그렇죠. 일주일 동안 네. 연휴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관련된 면세점 화장품들도 어떤 움직임 보이는지 한번 체크해 보시고 10월 이제 첫날은 9월 한국 수출입 동향이 발표되는데 추석 효과를 제거하고라도 과연 좋게 나올지 한번 그 부분 체크하시고 그 다음 날은 2일은 미국 ISM 제조업 지수 5일 날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다음 주 금요일 삼성전자 3분기 그렇죠. 잠정 실적 이게 잘 나와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나라 코스피가 레벨업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네. 상당히 중요한 지표고 미국 고용 지표도 그날 발표되니까 체크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주에 투자 전략도 정리해 보도록 하죠. 다음 주 증시의 투자 전략은 어떻게 세울까요? 일단 이제 아까 한번 말씀드렸지만 무역 분쟁에 대한 악재 영향력이 굉장히 감소했습니다. 네네. 사실 호재가 나와도 크게 반응도 안 하지만 악재도 이제 굉장히 둔감해졌어요. 그러니까 시장이 둔감해졌다는 얘기는 계속해서 그 매매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굉장히 매매하기 좋은 환경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악재든 호재든 반응을 안 하기 때문에 그래서 종목 장세 계속 된다고 생각하시면 좋겠고 그래서 완만한 상승 쪽에 좀 베팅을 하시면 좋겠고 아까 말씀드린 유가 상승세 계속 당분간 저는 나온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경기 민감주가 주도주로 부상될 수 있기 때문에 민감주 이렇게 보시고 또 아까 신발 OEM 업체라든가 3분기 하반기 이렇게 좋아지는 그런 중소형주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포커스 맞추셔가지고 좀 편안하게 다음 주 10월 5일 날 삼성전자 실적 발표 전까지는 염려하지 마시고 좀 편안하게 매매하시는 네, 전략이 네.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이베스트 투자증권 IM 영업팀 염승환 차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